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기소가 지난 1월 달에 이루어져서 거의 이제 10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증인들이 여러 명 나왔는데 그동안 진행된 증인들은 어떤 이 계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거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나 그 경위,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를 파악하고 있는 증인들이 아니라 일부 제1선에서 계엄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간접적인 내용들에 관한 증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형사법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핵심 증인들 즉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의 입장은 이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지금 어떤 혼란이나 이 대치하는 상황들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상황이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직접적인 접점이 있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핵심 증인들, 중요 핵심 증인들을 먼저 신문을 함으로써 실체관계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간접적인 증인, 즉 전문이나 재전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고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과 접점이 있는 우리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곽종근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 핵심 증인들 김용현, 이진우, 여인영, 김봉식, 조지호 이런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실체관계가 빨리 파악이 되고 금년 중에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증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곽종근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과 접점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곽종근 증인의 증언이라는 것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이 드러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이 밤 12시 31분인데 이미 30분에 이상현이 대대장들에게 국형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지시는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은 그 이상현 여단장이 1대 대장이나 2대 대장에 내렸던 지시는 대통령과 관련이 없고 곽종근이 지시를 내렸든 어떤 뭐 이상현 여단장이 지시를 내렸든 자체적으로 내려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의 전화와 연결해서 그 이후에 707 특임단장이나 139 여단장들과 통화한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해왔고 공소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설명을 드리면 22시 밤 10시 17분경에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은 곽종근 사령관이 밤 10시 20분부터 27분 사이에 707 특임단장과 1공수, 3공수, 9공수 여단장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증거 어디에도 22시 17분경에
곽종근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과 맞지 않는 증언들이 그동안 무수히 이루어졌고 이런 증언을 토대로 헌법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에서 얼마나 이게 증거조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 결정이었는지 또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증거조사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이제 그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실제 CCTV 영상을 보면 서류를 놓고 서류를 배포하고 서류를 놓고 토의하는 과정들 국무회의의 모습이 갖춰진 이런 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증언을 보면 아까 결정적으로 두 가지는 객관적 팩트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 헌법재판소에서 증언, 오늘의 증언 이게 계속 번복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않은 부분, 말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진술이 없던 부분들이 새로운 진술들이 계속 속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났던 걸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서 기억을 해냈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인접한 시간에 기억이 잘 나는 것이지 기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법칙도 어긋나는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어서 전혀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종합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핵심 증인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핵심 증인이라고 하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인 신문 과정을 보면 전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증언들이 이루어졌고 신빙성이 진술 번복이라든지 새로운 진술들이 속속 튀어나오는 것으로 보면 신빙성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나 그런 증거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졸속 내지는 엉터리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설명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제가 아는 건 제가 하고 아니면 우리 송 변호사님이나 배 변호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곽종근 사령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지.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벌써 그게 이제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있었던 얘기인데 1년 이상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믿을 수도 없고 결국은 어떤 통화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인되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어떤 면피성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자리가 처음부터 기획되고 어떤 회의성 내지는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어떤 그 사령관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는데 늦게 끝나서 식사 자리도 아니고 밤 8시 넘어서 관저에 있는 그 공식적인 만찬 장소도 아닌 그 숙소에서 그냥 졸속으로 안주를 마련해서 약간의 이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건데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얘기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얘기 있었다 하더라도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했듯이 계속 어떤 시국의 어떤 애로사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푸념처럼 얘기할 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완전히 뜬금포라는 얘기죠. 벌써 1년 이상의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은 그 의도를,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진술도 단 하나의 진술도 없습니다. 오로지 곽정군만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곽정군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계엄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정도까지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다가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이 법정에서 처음 얘기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한 적이 없고요. 검찰에서도 진술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언한 바가 없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피고인들의 법정에서 증언한 바 없는 내용들을 오늘 처음으로 이 법정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보면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기 책임을 변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진술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이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진술은 믿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취지의 진술이 있다면 믿을 수 있지만 곽정훈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신빙성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곽종근이 한동훈을 잡아오면은 총을 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여러 정치인들을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반대 신문을 할 때 제주 신문을 할 때 그 정치인들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 언급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고 그 자리에 언급됐던 다른 유명 정치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정치인들의 이름은 단 한 명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것인지 신빙성에 매우 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곽종근의 진술 관련해서 그 전에 언론에서 그 곽종근이 민주당에 의해서 회유되었다고 얘기하는 핵심적인 스모킹건으로 지적했던 내용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12월 5일에 곽종근이 통화했던 지인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 지인과의 통화에서 곽종근은 사정을 다 알고 있고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살려면 양심선언을 해라라는 발언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살려면 양심선언을 해라라는 발언은 동창인 지인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했던 발언인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발언을 누가 했으며 누구에게 들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죠. 12월 6일은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날입니다. 그 전날이죠. 12월 5일에 김병주와 곽종근이 통화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곽근 변호사님께서 김병주 의원과의 통화가 오후냐 저녁이냐 어느 시기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답변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 내용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12월 5일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한 그 주체가 민주당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일관되게 이어나가면서 선택적으로 살려면 양심선언하라는 말은 친구가 했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신빙성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5일 뒤인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만나서 면담을 한 날입니다. 그날 707 김현태 단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미 판은 넘어갔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곽종근 사령관을 도와줄 거다라는 발언을 민주당 전문위원이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내용의 기억이 정확한지를 질문드렸더니 그런 말을 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707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것도 처음에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추후에 그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그 변호사를 만났다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로 미뤄봤을 때 윤곽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곽종근 사령관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기억으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상식적인 경험칙으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고 입증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록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기록으로 1페이지부터 10만 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 김용현 사건 기록, 여인영 사건 기록, 이진우 사건 기록, 별도로 사건 기록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별도 증거로 제출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 기록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증거 목록이 일건으로 제대로 정리되어 있냐 하면 그것도 각 기록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목록에 입증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떤 증인의 어떤 사람에 대한 진술 조사가 증거로 제출됐으면 그 입증 취지가 뭐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증거 인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 상황이라는 이유로 조서에 비닉 처리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조서를 보고도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법정에서 재판장님의 양해를 받아서 검찰 측이 요청해서 추가로 지금 다시 복사를 해서 그 진술 조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기록 체계의 허술성 그리고 이 등사준 기록의 어떤 비닉 처리 살려면 양심 선언을 해라라는 발언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살려면 양심 선언을 해라라는 발언은 동창인 지인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했던 발언인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발언을 누가 했으며 누구에게 들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죠. 12월 6일은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날입니다. 그 전날이죠. 12월 5일에 김병주와 곽종근이 통화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곽근 변호사님께서 김병주 의원과의 통화가 오후냐 저녁이냐 어느 시기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답변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통화 내용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12월 5일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한 그 주체가 나가면서 선택적으로 살려면 양심 선언하라는 말은 친구가 했다고 발언을 함으로써 신빙성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5일 뒤인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만나서 면담을 한 날입니다. 그날 707 김현태 단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미 판은 넘어갔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곽종근 사령관을 도와줄 거다라는 발언을 민주당 전문위원이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내용의 기억이 정확한지를 질문드렸더니 그런 말을 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707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것도 처음에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추후에 그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그 변호사를 만났다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로 미뤄봤을 때 윤곽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곽종근 사령관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기억으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상식적인 경험칙으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나고 입증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록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기록으로 1페이지부터 10만 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 김용현 사건 기록, 여인영 사건 기록, 이진우 사건 기록, 별도로 사건 기록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별도 증거로 제출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 기록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디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증거 목록이 일건으로 제대로 정리되어 있냐 하면 그것도 각 기록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목록에 입증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떤 증인의 어떤 사람에 대한 진술 조사가 증거로 제출됐으면 그 입증 취지가 뭐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증거 인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 상황이라는 이유로 조서에 비닉 처리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조서를 보고도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법정에서 재판장님의 양해를 받아서 검찰 측이 요청해서 추가로 지금 다시 복사를 해서 그 진술 조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기록 체계의 허술성, 그리고 이 등사준 기록의 어떤 비닉 처리 문제, 그리고 증거 목록의 어떤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서 변호인이 보고 증거 인물을 즉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또한 끊임없이 특검이 출범해서 조사를 하고 추가 증거가 계속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부를 왜 안 하냐? 증거 인부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재판이 빨리 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간접적인 증인, 재전문 증인, 전문 증인들이 아니라 이 계엄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거나 어떤 중요 내용, 상황, 경위를 제대로 알고 있는, 대통령과 접점이 있는, 또 김 위원장과 접점이 있는 핵심 증인들을 먼저 증언을 들어보면 실체 관계가 파악이 되고, 그러면 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증거 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전사 관련해서 곽중근 사령관의 오늘 증언을 듣고 나서 나머지 이 특전사 관련 부분 증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차적인 효율성, 신속성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대로 지금 12월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지연 전략이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씌우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은 증거가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일이 몇 번 진행되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증거 인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증거 인부를 안 해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1010 사건만 봐도 이미 증거 인부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9 사건, 내란 사건이 증거 인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럼 1010 사건과 119 사건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 목록이 엉망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또 보고 너무나 많은 비릭 처리가 돼 있어서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있고 결코 뭐 재판을 지연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연속으로 출석했는데 혹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뜻은 건강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은 출석하시겠다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특별히 계속 출석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중개나 이 특검법이나 개정특검법의 유연성과 관련해서 유연 심판 제청 신청을 해놓은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뭐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계속 출석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재판에도 직접 출석하실 거예요? 예, 현재까지 뭐 출석하실 겁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 건강 관련 예? 아니, 질문 받고요. 예. 재판부에서 예고한 대로 12월 내에 변론 종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변호인 측, 피고인 측에서 요청하는 대로 핵심 증인 먼저 하고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이 전향적으로 증거 동의하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검찰의 일방적 주장대로 가서는 저는 금년 12월이 아니라 내년 12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검찰 측에서 입증 계획으로 신청했던 증인이 지금 30여 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기일에 3명, 4명 한다고 해도 10기일이 더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도 500명 정도의 증인이 더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재판이 돼가지고는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력히 요청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은 12월에 제발 종결해 주세요. 종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재판 간단히 좀 설명 좀 드릴까요? 예, 오늘 되게 중요해서 정작 오늘 제일 중요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오늘 재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곽종근 사령관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곽종근 사령관의 증인 신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이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대통령의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증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전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곽종근 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예하 지휘관들한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문을 부숴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전에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유력한 근거로 얘기했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곽종근 사령관이 했다는 주장은 오늘 증언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모두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대통령의 지시 없이 곽종근 사령관이 임의대로 지시를 내려서 의원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문을 부수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여실히 재판정에서 반영이 됐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그 전에 증언을 했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와 그 내용이 모두 다 알차게 그다음에 또 탄탄하게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오늘 곽종근 사령관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CCTV를 통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또 오늘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서 곽종근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도 전에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깜빵 가자. 오늘 재판 내용 관련해서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재판 말미쯤 돼서 박정현 사령관은 정확하게 4일 0시 31분에 대통령께 지시를 받았다. 네.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시간 이전에 박정근 사령관 지휘 하에 있는 1공수여단에서 먼저 진입을 시도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재판 중에 나왔던 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예. 그쪽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던 내용을 인지를 해서 먼저 움직이게 된 것 같다. 예.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이진우 사령관에게도 그런 지시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건지 조금 명확하게 한번 갈래를 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제 이진우 사령관 부분은 여기서 그 곽종근 사령관이 사실 언급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31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 상황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31분 얘기를 곽종근 사령관이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신빙성이 31분 것도 맞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 12시 30분에서 31분 사이에 1공수여단장이 대대장들에게 지시를 했던 것이 드러났고 대통령 통화는 그 이후였다는 것이 이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건 통화 내역상. 그런데 이 밤 12시 30분이 이 공소장이나 곽종근의 어떤 수사기관에서의 자수서나 조서가 갑자기 00시 20분으로 조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00시 30분에 대통령이 이상현 여단장이 대대장들에게 지시한 게 명백히 드러나니까 그러면 대통령 지시는 00시 30분 이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은 00시 20분으로 그것을 공소장에도 기재되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허구인 것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진우 사령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선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은 나중에 이진우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이진우 사령관하고 대통령이 통화한 시간도 00시 31분 이후입니다. 그러면 00시 30분에 나간 그 지시는 이진우 사령관하고도 전혀 관련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부분의 진술이 맞지 않는데 31분 이 진술은 그럼 맞느냐 하고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냐? 그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거짓말의 연속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를 이상현 사령관이 1공수여단장이 들었다면 그 전에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한테도 먼저 지시를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의 통화는 곽종근 사령관 통화하고 나서 통화합니다. 이준우 사령관이랑. 그러니까 그 전에 지시가 있었어야 뭐 이상현 사령관한테 뭘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곽종근 사령관이랑 통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진우 사령관이랑 통화를 했고 또 이진우 사령관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전속보관 오상배랑 운전관 이민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법원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정확한 시간이 나왔습니다. 오상배가 대통령이 통화 횟수가 4번이고 이민수는 2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번과 2번의 통화했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몇 시에 통화가 있었다라는 걸 대략 이제 짐작을 해서 증언을 했는데 정확한 통화 시간이 나오다 보니까 오상배가 얘기했던 4번의 통화 시간이 전혀 맞지 않아요.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이민수가 얘기했던 통화 시간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통화, 두 번째 통화, 세 번째 통화, 네 번째 통화할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 상황에서 얘기할 내용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상배나 이민수는 내용을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통화를 대통령의 통화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밝힐 것이고요. 이진우 지시를 받아서 특전사 소속의 1공수여단장 이상현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 체계상 맞지도 않는 내용이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상식에 맞지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면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전화도 받기 전에 공수 특전대원들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전파가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진우 사령관을 들고 온 것인데요. 전혀 상식에 맞지도 않고 물줄기에도 맞지도 않고 근거도 맞지도 않습니다. 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우선 이제 객관적 사실들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도 않고 경험치에도 맞지 않는다. 이건 이게 추가로 그 부하들 진술 이상현 여단장이나 김현태 단장과의 진술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결국은 이상현 단장은 분명히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곽종근 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00시 30분 이전에는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술이 명백히 다르고요. 그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도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진우 사령관 얘기를 했는데 곽종근 사령관도 그 부분은 얘기합니다. 그런 중요한 상황이라면 직속 사령관인 특전사령관에게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만 확인 안 한 것도 맞는 내용이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남의 부대 사령관의 얘기를 듣고 실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하여튼 곽종근 사령관의 얘기는 여러 가지 정황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법정에서 추측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사실은 아니고 자기 추측이라는 것이죠. 맨 마지막으로
곽종근 사령관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기 전에 부하들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예, 제대로 답변 못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